중국몽은 1645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때로 중국의 영향력을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져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1645년 건설해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지고 청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제국이 사라진 거죠. 250년간 유지해오는데 이 중국의 가슴 속에는 청나라가 아주 병약해지면서 자기들이 청나라 시대 때에 청나라가 사실 전 세계 GDP의 33%를 청나라가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런 청나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러시아, 일본, 유럽에게 차례차례로 부분적으로 다 뺏기죠.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유럽이 뺏긴 것은 뭐 사실 이 아편 전쟁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 가지고 네팔과 버마가 다 넘어가죠. 그리고 프랑스한테는 인도차이나가 넘어가고 일본에게는 대만과 조선 사할린을 다 뺏기고 러시아에게는 몽골, 아무리아, 우수리아 이 지역 영토들을 다 뺏깁니다. 그러다가 또 20세기 중반에 와가는 산둥반도와 만주까지도 일본에 잃게 됩니다. 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당한 그 굴욕을 아직까지 그들의 뼛속 깊이 와신상담하면서 이걸 되찾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꿈이에요. 먼저 최근 가장 눈에 드러나게 1대1로라는 이름 하에 돈과 노동력과 기술력을 쏟아붓는 나라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인도 바로 옆에 붙은 서쪽으로 붙은 파키스탄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인도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육지를 통해 인도양으로 올 수 있는 중국의 출구라는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양을 지나 홍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과다르항도 43년간 사용하겠다라는 계약을 맺고 그 부근에 지금 또 다른 항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말은 그럴듯합니다. IS 퇴출하기 위해서 탈레반 무장 세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퇴치시키기 위해서 탈취가 아니라 퇴치시키기 위해서 아프간에도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의 기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도양에 남중국해가 다 막혀가지고 미군에 의해서 인도 태평양 협력에 의해서 다 막혀서 바다로 나갈 길이 완전히 중국으로서 막혔을 때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건설해주는 철도, 도로, 항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젖줄이 됩니다. 경제 젖줄이 되고 군사 안보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천연 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인구도 적고 기술이 너무 낮은 수준이니까 이런 나라는 들어가서 중국이 마음대로 주무르기가 충분한 거죠. 다음으로 보면 동남아 지역이 허벌나게 껍데기만 인구 한 6억 정도 되죠. 5.8억 정도 되는데 중국 인구의 한 반도 안 됩니다. 이 동남아 10수 개의 국가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베트남도 중국에게 1000년 동안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버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마 벵골만 기지도 중국이 들어가서
지금 그 중국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이 누구보다도 더 중국의 천년 지배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중국에 의해서 침입당할까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옛날 미국과 피터지게 싸운 철천지 원수였지만 미국이 손을 내밀자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덥석 손을 잡고 지금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 가장 중국으로서는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쉽게, 꿈이라는 것은 중국몽입니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출구가 바로 동남아시아예요. 버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경 자체가 중국과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분은 14나라라 하는데 러시아와 북한까지 아마 16개국입니다. 그리고 이 북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의 접하고 있는 국경선이 약 18,000km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실 해안선을 따라 내려와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접하고 있는 거리는 14,000km나 됩니다. 버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금속이나 탄화수소, 천연자원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버마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고 군 중심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벵골만의 가스전에서 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관을 중국이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이 에너지 확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요. 모든 국가가 전쟁의 야욕이 있거나 패권국이 되고 싶은 국가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에너지입니다. 자기와 중국과 경쟁하고 싶은 나라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데, 미국은 에너지 완전히 독립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연가스는 미국이 수출하고 팔아먹는 나라가 됩니다. 수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에너지 문제라는 것은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자기들 경제전략, 안보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거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는,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중국은 잡식성이에요. 자기들이 관계하는 국가 이념이 공산주의든 독재자든 민주주의든 관계없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독재주의자들이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빈곤 속에서 자국 국민들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과 시장에 눈이 먼 중국은 그 독재자들이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대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 아프리카 경제 협력 체제예요. 타일랜드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균형자와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타일랜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 타일랜드 북동부 지역에 우리로 치면 약간 새마을 사업과 비슷한, 혹은 뭐라고 하죠? 우리 지금 재건설이 아닌 이 도시 환경 정비,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가니까 일본도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도 하자 하고 있는 거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역시, 싱가포르 인구의 77%가 중국인이에요. 14%가
말레이시아인인데도 언젠가 중국에 의해서 먹혀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미국과 항상 군사훈련을 같이 하려고 하고, 또한 동시에 미국이 추천해주는 미국과 혹은 함께하는 대만과의 군사훈련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옛날 청나라 시대 때와 같은 그런 다시 식민지화 혹은 조공국이 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 쪽에 가까워지고 미국과 동맹국을 유지하고, 중국과 국경을 가지고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국 중에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나라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6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미국 양쪽 다 관련하는 나라, 그리고 중국과 동맹관계를 또 긴밀한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 또 6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동남아 국가는 미국을 제치고 2004년부터 실제로 중국의 제일 큰 무역 파트너가 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웨이가 그 첫 발입니다. 그 전에 작년에 JT라든가 중신산업 이런 몇 개의 사업체들에 대해서 대북 제재 내지는 세컨다리 보이콧을 했지만, 본격적인 이 포화를 터뜨린 것은 화웨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한 면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지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나라들은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한반도와 대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은 결정이 납니다. 한반도의 경우는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파트너, 가장 큰 무역 파트너지만, 그것은 값싼 노동력,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런 거 있지만, 우리로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연간 200조를 벌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접근하는 것은 대만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은 원 차이나 팔리시라는 것을 1971년 미중 대땅들을 선언하면서 닉슨과 마오쩌둥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지만,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원차이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원차이나를 인정해준다면 미국이 시간이 갈수록 대만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를 하고, 더더구나 올해 국방수권법에 있어서 대만에 대한 항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6개의 협력조항을 만들었고, 그 협력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한반도와의